안녕하세요. 한큐뉴스 탐지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염창동에 태진 한솔 아파트라는 곳에 왔고요. 형광등 쪽에서 아랫집 형광등 쪽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치가 이쯤 되고. 네, 물이 떨어지네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거 보여주신 거고, 형광등 거실 쪽 형광등 쪽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요. 누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 윗집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좀 빠르게 좀 누수를 멈추고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이 안 되셔서 윗집에서만 공사를 했어요. 아랫집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피치 못하게 스케줄이 안 될 때는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계속 누수가 심해지니까 그럴 수는 없고 오로지 위층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죠. 형사인데 그 사건의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어떤 오로지 진술로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좀 앞이 막막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와 그리고 어떤 경험으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형광등 쪽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쪽 거실 쪽 천장 쪽에서도 물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물 떨어지는 위치가 싱크대 쪽하고 가까워서 싱크대 쪽을 한번 검사를 해봅니다. 네, 싱크대 쪽을 검사를 했는데 싱크대 쪽은 멀쩡합니다. 누수 흔적이 전혀 없고 유관 검사를 통해서 했는데 싱크대 역류나 아니면 싱크대 쪽 어떤 배관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유관 검사를 한 상황이고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관 누수임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배관 누수는 먼저 계량기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온수 밸브도 이렇게 잠궈주고요. 직스 밸브죠. 직스 밸브를 좀 잠궈주고 그리고 직스 밸브도 상태도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 별침이 돌아가는데 별침 돌아가는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디서 냉수 테스트합니다. 냉수 돕니다. 냉수가 돕니다. 온수 쪽은 안 돌고요. 계량기 테스트를 통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냉수 쪽에서 누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온수 쪽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냉수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도가 아주 높은 그런 검사 방법은 아니고 보통 한 70% 정도 신뢰도이기 때문에 거의 신뢰도가 아주 높은 검사를 할 때는 공학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냉수 배관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으니까 냉수 배관을 집중적으로 누수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냉수 배관이 맞다고 하면 공압이 빠져야 되겠죠. 게이지가 밑으로 빠지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하실게요. 네, 냉수에서 게이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빠지죠. 50 쪽으로 향해 갑니다. 50 쪽으로 50 아래로 떨어지고요. 자, 55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50 아래로 떨어지네요. 보통 현직에서는 밑에 있는 숫자를 봅니다. 3, 4, 5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바 단위를 쓰거든요. 3바, 4바, 5바. 자, 편의상 킬로라고도 얘기들 합니다. 자, 쭉 뭐 단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게이지가 빠진다라는 게 의미한 거겠죠. 자, 일단은 위에서 누수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자, 아래층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래층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검사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누수가 된 그런 흔적들이고요. 거실, 제가 다른 현장하고 헷갈렸네요. 여기는 아랫집이 아니고 윗집. 아랫집은 아까 협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갔었고, 윗집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좀 봤는데 이렇게 누수 흔적들이 좀 보이네요. 거실 쪽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누수 흔적을 가끔씩 이렇게 운 좋게 얻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일단 물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기가 있다. 자, 열화상 카메라는 참고만 하고 정확한 스팟을 딱 찍을 때는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고 청음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거는 청음식 탐지기고요. 여기가 이제 누수 지점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좀 크죠. 소리가 커서 이쪽으로 거의 확신을 했고 99% 정도 확신을 했고, 자, 이제 누수 지점을 발견을 했으니까, 아니죠, 그 의심 지점을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공사가 수술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장판이 아니고 강마루더라고요.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본딩이 되어 있어서 공사 좀 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강마루 잘 걷어내고 빠르게 좀 공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누수 피해가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누수 피해가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지금 그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한마로, 중한마죠, 한마로 하는 이유는 이게 거실 쪽이기 때문에 난방배관을 찍을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요. 난방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냉온수 배관보다 조금 얇게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난방을 돌리면, 보일러를 떼면 따뜻해져야 되겠죠. 근데 너무 깊이 배관이 묻혀 있으면 열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난방 배관이 훨씬 더 지면으로부터 가까이 묻혀 있고, 그 냉온수 배관이 조금 더 밑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한마로 땅을 파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걸 까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는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이제는 누수 지점을 확인을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 정도로 누수가 이렇게 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굉장히 폭포수처럼, 아이고, 이렇게 심하게 나올 때는 이거는 보통은 부속이 뭔가 잘못됐거나 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배관에 빵꾸가 나서 이 정도 세지는 않고요. 보통 뭔가 부속의 연결 부위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속이 불량이든지 이럴 때 이런 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새는 거였으면 아랫집에 조금 많이 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장들 사진이고요. PB 배관을 연결을 해놨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부속을 풀렀을 때 이 부속을 잡고 있는 안에 고무링이라든지 와셔라든지 그램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원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뺄 수가 없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램링이라는 게 이 배관을 꽉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지금 부속들이 다 이탈되어 있죠. 사실은 이 부속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부속의 이름이 그랩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꽉 잡아준다, 그랩, 딱 잡아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부속이 다 빠져 있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뭔가 부속이 완전히 삽입이 되어 있지 않고 좀 덜 삽입된 상태에서 시공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누수가 되었던 배관을 잘 수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누수 배관을 잘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마루 같은 경우에는 마루 전문가 불러서 다시 마감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누수 현장 소개였고요.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시공할 때 이렇게 완전히 부속이 정확하게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꼭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큐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